토트넘은 아직 상위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연패가 다가오고 있고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다. 토트넘은 무너질 것 같다. 김민재의 패스가 문제가 있고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결국 공을 놓치고 맹목적인 비난을 당했다. 솔직히 김민재의 수비 위치는 괜찮은데 백코트에서 공을 패스할 때 실수가 많아 보기가 무섭다. 한국의 유럽파 선수들이 이번 주간의 경기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되자 중국의 축구 팬들이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누리꾼들은 토트넘이 상위권에 있을 수 없다는 댓글 반응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 매체 바이두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 이전부터 토트넘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손흥민이 한국 축구 남북 전쟁을 이끈다. 토트넘은 부상 선수 9명, 울브즈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 황희찬은 올 시즌 울버햄튼의 절대적인 주축이 됐다. 울버햄튼이 이기고 싶다면 황희찬이 계속해서 팀을 위해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시즌 첫 코리안 더비에서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이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울버햄튼이 막판에 짜릿한 역전승을 이뤄내며 토트넘에게 올 시즌 첫 연패를 안겼는데요. 토트넘은 이번 라운드에서 3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날 선발 출전한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 둘 다 풀타임 활약했지만 나란히 침묵했습니다. 이렇다 할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았으며 슈팅 횟수 자체가 적었어요. 득점 욕심보단 팀플레이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선수의 대기록 작성 역시 다음으로 미뤄졌어요. 황희찬 선수는 연속 공격 포인트 적립을 공식전 6경기에서 마쳤고 손흥민 선수는 8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 기록 작성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경기 이후 중국 매체들의 반응을 볼까요? 손흥민 데이터 90분 동안 슛 1개, 블록 1개, 키패스 1개, 평점 6.6점. 손흥민은 경기 내내 뛰었지만 부진한 성적을 냈다. 붕괴가 시작된다. 토트넘은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반더벤과 메디슨은 내년까지 결장한다. 내년 1, 2월에도 아시안컵과 아프리카컵이 열리는데 토트넘은 손흥민, 파페사르, 비수마를 잃을 수도 있다. 이것이 토트넘 몰락의 시작이 될까? 김민재 선수는 혹사에 가까운 일정을 보내며 치열하게 뛰고 있지만 토마스 투엘 바이에른 미넨 감독과 독일 언론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선발로 나선 김민재는 14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면서 활약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김민재지만 이번에 치명적인 한 번의 실수로 동점골을 내줬거든요. 바이에른 미넨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단장은 김민재는 매 경기 90분을 뛰고 있다. 따라서 집중력이 결여될 수 있다. 그도 분명 사람이다라며 두둔을 해줬습니다. 다만 평소 김민재에게 높은 평점을 주지 않았던 독일 빌트는 줄 수 있는 최하 평점인 5점을 부여했습니다. 김민재의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며 케인은 경이로운 선수이다. 케인은 만점을 받았고 마즈라위와 김민재는 부진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엘리케 감독에게 칭찬을 받는 좋은 경기력이었어요. 엘리케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좋은 선수들은 여러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강인 역시 특출난 선수이며 훈련 중에도 나를 놀라게 만든다. 그는 거의 공을 빼앗기지 않는다. 당시 만약 파리의 감독이라면 그런 선수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비교적으로 이강인보다는 음바페와 이토주냐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음바페는 현 선수들에게 외계인이다. 세상의 대통령은 단 한 명 음바페뿐이다. 11월에 한국과의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네티즌들은 한중전 티켓 판매 안내에 대한 기사에는 오히려 손흥민을 원한다는 듯한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이 티켓 값은 현장에서 손흥민을 응원할 가치가 있다. 아마 대부분이 손흥민을 보기 위해 티켓을 예매했을 것입니다. 이번 주 한국의 유럽파 선수들에 대한 중국 축구팬 누리꾼들의 생생한 댓글 반응을 확인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불운 부상, 정지 부상은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인데 벤치의 선수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도 이렇게 출발한 뒤 이제 자신들의 비결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모든 선수가 메시와 호날두처럼 전성기의 모든 경기를 득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팀과 대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황희찬의 활약도 좋지 않다. 그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줄 메디슨이 없다면 몇 라운드 동안 계속 불편할 것입니다. 붕괴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토트넘이 이렇다면 아마도 시즌이 끝날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토트넘보다 위에 있게 될 것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마도 상위 4위 안에 들지 못할 것이지만 토트넘은 확실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토트넘이 4위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 나쁜 전술로 단 10라운드 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우스꽝스럽습니까? 토트넘의 몰락은 흔한 일 아닌가? 새해 이후까지 버틸 수 없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가 토트넘의 핵심은 메디슨이라고 말했지. 토트넘 팬들은 토트넘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며 상위 4위 안에 드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토트넘은 이미 4연패 예약이 잡혀있는 일정입니다. 결국 우승을 위해 토트넘을 응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은 붕괴 시작했다.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따라잡기를 희망해. 토트넘이 계속 승리한다면 그게 바로 뉴스입니다. 시즌은 잘 시작되었고 메디슨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내리막길이다. 우연을 불가피한 것처럼 결과를 원인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팬들은 토트넘이 쓰레기팀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도지와 비수마는 두뇌가 없습니다. 그저 행운과 골키퍼의 뛰어난 활약 덕분에 이긴 겁니다. 토트넘은 아직 우승을 차지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단지 팀의 깊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뿐이죠. 수년 동안 문제였습니다. 올해 주전 선수들이 너무 큰 부상을 입었고 토트넘 팀 닥터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많이 부상당한다는 건 핑계예요. 시즌 초반의 브라이튼과 지금의 브라이튼을 참고해주세요. 즉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 이적료를 지불할 건가요? 토트넘의 몰락은 흔한 일 아닌가? 새해 이후까지 버틸 수 없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토트넘은 매년 이런 일을 합니다. 그것은 약 1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토트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 축구를 보지 않았거나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토트넘으로서는 정상적인 운영 아닌가요? 이미 예상했어 지루해. 애초에 우승을 놓고 경쟁할 여력도 없고 앞으로 강팀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요? 리버풀의 승리도 심판의 중대한 실수 때문이었다. 케인은 갑자기 스트레스가 덜해진 것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친 짓이다. 88분의 1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12가 됐다. 경기 전체를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그 점수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아직 상위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연패가 다가오고 있고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다.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홈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한 경기, 토트넘을 상대로 한 경기 등 두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정말 부진했고 코치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메디슨의 역할을 맡기 위해 더 자주 돌아와야 한다. 토트넘은 정말 예측 불허네요. 뉴캐슬의 3선전을 보면 무너지는 게 핑계죠. 토트넘은 리그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저렇게 리드하고 플레이한다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코트 위에서는 항상 패닉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흙으로 벽을 지탱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호랑이처럼 맹렬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동력을 너무 많이 잃으면 다시 6위나 8위가 됩니다. 내년? 그러면 토트넘은 끝이군요. 상위 6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라운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이 타이틀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토트넘이 부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최근 케인의 부진으로 행운을 뺏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토트넘의 진정한 수준이다. 앞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케인에게 화를 냈다. 처음엔 작년 아스날과 비슷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일찍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네요. 이제 케인은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토트넘은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뒤처진 적이 없습니다. 토트넘은 부상자가 너무 많아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다. 로메로는 책임이 있다. 다음 경기에서는 빌라에게 패하고 그 다음 경기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패하게 됩니다. 토트넘을 누가 리드하든 다 똑같아 보여요. 첫 12경기만 있으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데 13경기가 지나면 지치기 시작하고 엉덩이가 쭉쭉 늘어나요. 항상 이랬어요. 김민재의 가로채기 능력은 확실히 월드클래스다. 매 경기 90분을 뛰다 너무 피곤해서 이번 경기에 실수가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전 경기에서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바이에른 수비진은 전체적으로 공에 문제가 있다. 위협적인 공을 정확하게 패스하는 것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안전 패스조차 불안정하다. 야, 아직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노이어까지 포함해 모든 사람을 세어봅시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후에도 여전히 성과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로 100번의 성공적인 방어가 망가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글로벌 네티즌들의 반응을 팩트로만 전달드리는 찬쇼TV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